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17일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20억 달러를 투입해 핵심 지역을 정화하고 미화하는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비자를 갖고 있는 5,500만 명을 전면 조사해 범죄와 오버스테이, 테러 지지 등을 포착하면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이민 구치시설 엘리게이터 알카즈라를 60일 이내에 폐쇄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마침내 9월 17일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물가 불안보다는 고용 냉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장 강하게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주타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마침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선이 집중됐던 잭슨홀 미팅에서 행한 연설에서 기본 전망과 위험의 균형에 변화가 생겨 정책 조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near term, risks to inflation are tilted to the upside and risks to employment to the downside. A challenging situation. The baseline outlook and the shifting balance of risks may warrant adjusting our policy stance. 파월 의장은 특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직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용 냉각의 우려를 표시해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로 저성장의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으나 물가 불안보다는 또 다른 목표인 고용시장에 주력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때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번 언급은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번 예고로 연준은 9월 17일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4.25 내지 4.50%에서 0.25포인트 내려 4 내지 4.25%로 조정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1일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동결해 왔는데 9개월 만에 올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를 공개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공격적인 인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올 한해 0.25포인트씩 잘해야 2번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9월 17일에 0.25포인트 내리고 10월 29일에는 건너뛴 다음에 12월 10일 다시 0.25포인트 인하에 올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 내지 4%에서 한 해를 마감하게 될 것으로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 듯 트럼프 행정부는 9월 중순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모기지와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등의 이자율이 연쇄적으로 내려 미국민들이 재정 스트레스를 덜게 만든 다음 관세 수입에 따른 리베이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의 연방 인수를 위해 배치한 국가방위군 병력을 2,000명으로 증강해 치안 확보에 나선 데 이어 20억 달러를 투입해 대대적인 정화, 미화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로부터 20억 달러를 승인받아 백악관에서 연방의사당에 이르는 3마일 구간의 조명을 교체하고 도로를 보수해 워싱턴 DC를 아름답게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연방에서 인수해 통제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 통제 아래 두고 마약 단속국 테리콜 청장이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국가방위군 800명을 동원한 데 이어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6개 주에서 추가 병력을 증파해 모두 2,000명으로 증강 배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후에는 방위군과 연방요원, DC경찰 등 1,000여 명이 실시하는 범죄 소탕 작전을 직접 둘러보고 미국의 수도에 걸맞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워싱턴 DC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펜타곤은 2,000명으로 증강되는 워싱턴 DC 배치 국가 방위군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0억 달러를 투입해 워싱턴 DC의 핵심 지역을 정화하고 미화하는 작업에 돌입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억 달러를 연방의회에 요청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년 안에 워싱턴 DC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0억 달러를 투입하는 워싱턴 DC 정화, 미화 작업 가운데 핵심으로 백악관과 연방의사당 사이의 3마일 구간에 있는 가로등을 비롯한 조명을 모두 교체하게 됩니다. 도로를 재포장하는 등 개보수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통제권을 연방에서 인수해 직접 관할하려는 작업을 하나하나씩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연방에서 완전 인수하려면 연방의회에서 워싱턴 DC 주민들이 시장과 시의원들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법률을 폐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까지는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DC 연방 인수 작업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비자 소지자들을 전면 조사해 범죄와 오버스테이, 테러 지지자들을 포착하면 비자를 취소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 들어 현재까지 유학생 비자 6천 건을 포함해 전체 비자 4만 건을 취소한 것으로 밝힌 바 있는데 앞으로 비자 취소와 추방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비자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에 돌입해 미국 비자를 더 이상 이용해서는 안 되는 외국인들을 속아내려는 이례적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비자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부는 현재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전 세계 5,500만 명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지속심사 원칙에 따라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5,500만 명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 범죄나 오버스테이 등 이민법 위반, 테러 지지 등을 중점 포착해낼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범죄나 오버스테이, 테러 지지 등으로 비자 요건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는 미국 비자에 대해서는 비자를 취소하게 된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취소당하면 미국을 더 이상 방문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를 취소당한 외국인이 미국 내에 있을 경우 추방령을 받게 된다고 국무부는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 한 해 전 세계에서 1,100만 건의 비자를 발급했고 그 유효기간이 있어 현재 5,500만 명이나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발급된 미국 비자 가운데 가장 많은 B1, B2 방문 비자가 650만 건으로 한국인들은 무비자 외에 방문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15,500명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H, 각종 취업 비자로 81만 8천 건이 발급됐고 한국인들은 3,100건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인 F, 유학생 비자는 42만 5천 건이고 그중 한국인들은 16,000건이었습니다. 네 번째인 J, 교환연수 비자는 35만 5천 건이 발급됐고 한국인들은 13,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을 포함하는 미국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강폭력 범죄는 물론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까지 포함하는 범법 사실이 포착되면 무더기로 비자를 취소당하고 추방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류시한을 넘기는 오버스테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테러 지지로 지목돼 대거 비자 취소와 추방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올 들어 범죄나 오버스테이, 테러 지지 등으로 유학생 비자 6천 건을 포함해 전체 비자 4만 건을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플로리다의 악어 감옥으로 불리는 이민 구치시설 엘리게이토 알카트라즈를 60일 내에 폐쇄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연방법원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아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이므로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법적 투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의 악어 감옥으로 불린 이민 구치시설 엘리게이토 알카즈라가 연방법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소재 연방지법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엘리게이토 알카즈라 이민 구치시설은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윌리엄스 판사는 특히 60일 이내에 엘리게이터 알카즈라 이민 구치 시설을 폐쇄하라고 가처분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윌리엄스 판사는 이를 위해 엘리게이터 알카즈라 이민 구치 시설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새로운 이민자들을 수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플로리다 주정부와 연방당국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법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7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직접 방문해 문을 열었던 악어 감옥은 오래된 비행장 시설에 페마의 이재민 임시구호 시설을 설치해 이민 구치 시설을 세운 것이지만 주변에 악어들이 서식하고 있어 도주할 수 없는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게다가 늪지대여서 대왕 모기에 수감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성을 터뜨리며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권 침해 이외에 환경단체들이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는데도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폐쇄 명령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엘리게이터 알카즈라 악어 감옥에는 당초 1,000명 이상을 수감하고 가혹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주방, 자진 출국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에 악어 감옥에는 남성 346명만 구금돼 있는 것으로 이곳을 방문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보다 앞장서 강경하게 불법 이민 단속을 펼치고 있는 플로리다 주정부는 제2의 악어 감옥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번 폐쇄 명령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경 조치에 논란을 사고 법정에서 제동이 걸려서인지 465억 달러를 투입해 올 연말까지 10만 7,800명 수용으로 2배 증강하려는 이민 구치시설 확장에선 플로리다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강화하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지침은 그동안 공립학교에서 통역과 번역 서비스, 학부모를 위한 다국어 안내, 그리고 영어 보충 수업 같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 최소한의 기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교육부가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한 기존 지침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한 지침은 2015년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것으로 평등교육기회법과 민권법에 따라 학교는 반드시 영어가 서툰 학생에게 언어 지원과 보조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폐지 결정으로 학교들이 법률 자체의 의무는 여전히 지니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이행해야 할지에 대한 길잡이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지침이 행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법무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하며 영어 학습자 지원 조직인 OELA의 인력 대부분을 해고하고 관련 지원 예산도 없앨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곧바로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가정에서는 부모가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 학교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자녀가 학교에서 별도의 언어 지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지침이 폐기되면서 학생들이 받는 지원의 질이 낮아지거나 아예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립학교들이 여전히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기준이 없어지면 교육 현장에 따라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학교마다 자의적으로 운영하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영어 외 언어 사용 가정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불법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거론하며 미국은 연간 780억 달러를 통역에 쓰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 미숙자 지원 전반에 대한 축소 압박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